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21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본격적인 현장 행보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경북 예천에서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이어가며 민생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현충원을 방문해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로 공식 행보를 시작했고 선거대책위 간담회에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방식 등 선거 전략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5월 광주 정신을 살려 민주국가를 만들고 정치를 다시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취재진과 만나 개혁신당은 창당 이후 광주 정신을 오롯이 기리기 위해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영령들을 모시고 올해는 당원들의 손편지를 1027기 전 묘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5.18 묘지를 참배하려다가 시민단체의 반발로 실패한 것을 두고는 꾸준한 노력이 호남민의 마음을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18 단체가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지칭한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를 비판했습니다. 5.18 단체와 5.18 기념재단은 오늘 성명을 내고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국가에서 인정한 공식 명칭 대신 광주 사태라고 부른 한 예비후보는 스스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선에 출마하자 뒤늦게 호남 출신을 강조하며 5.18을 정치적인 무대로 삼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5.18 명칭 왜곡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5월 정신을 훼손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캠프 측이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로 왜곡 발언한 것에 대해 잘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캠프 이정현 대변인은 오늘 한 후보는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줄곧 공식적으로 표현해왔고 광주 사태라는 발언은 순간의 말실수였다고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후보는 5.18의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고 5.18 정신에 대한 진심은 결코 변함이 없다며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하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후보는 지난 3일 헌정회를 예방한 뒤 5.18 민주묘지 참배 무산 상황을 설명하며 광주 사태라는 표현을 두 차례 썼고 5.18 단체와 정치권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난 2009년 세계 13번째 우주센터가 설립된 고흥군은 우주항공 분야를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해 왔는데요. 지난해 우주항공청이 신설된 데 이어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도 시행되는 등 우주항공 산업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지난 15년간 이어진 고흥군의 노력이 하나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지입니다. 3,800억 원이 투입돼 153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이 국가산단은 오는 2030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2만 개 이상의 일자리, 4조 9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되는데 이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 등 국내외 우주항공 분야의 앵커 기업들과 입주 협약도 맺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우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진흥법 개정안도 시행되면서 지역 내 투자도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지금 미국의 케네디 우주센터의 방문자 세타처럼 그러면 이제 고흥의 어떤 아시아의 뭐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겠는데 시행령이 이제 본격적인 이제 추진이 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 분야에서도 우주항공을 활용한 고흥의 변신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적 다툼으로 표류하던 고흥 우주랜드 조성 사업도 재판에서 승소한 뒤 곧바로 민간 사업자 선정 공모에 나섰습니다. 올해 15회째를 맞는 우주항공 축제를 비롯해 전국 최초로 상설 공연을 하고 있는 녹동항 드론쇼 등 관광 분야에서도 하나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장 견학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활동들을 꼭 친구랑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고요. 너무 설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와 경남 사천시 등 우주항공 중심 도시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인구 6만의 고흥군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 기후변화에 특화된 여왕꿀벌이 키워지고 있는데요. 섬에서 여왕꿀벌을 키우는 건 꿀벌 품종 개발과 보존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영광 나골도를 강동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육지에서 20km 거리의 영광 나골도에서 꿀벌들이 힘차게 날갯짓을 합니다. 키워지는 꿀벌은 질병과 환경 변화의 저항성이 높도록 농촌진흥청이 육종한 여왕벌입니다. 전남 농업기술원이 양봉 농가에 보급하게 될 여왕벌을 키우기 위해 영광 나골도에 꿀벌 증식장을 마련했습니다. 순수한 그런 어떤 그 혼종이 되지 않는 꿀벌을 보급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봉을 하지 않는 그런 먼 곳,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곳에 이쪽에 증식장을 설치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나골도에서 육종되는 여왕벌은 신품종인 젤리킹으로 로열 젤리 함량이 재래종 꿀벌보다 30%나 높습니다. 신품종 여왕벌의 교배와 증식을 통해 올해 여왕벌 100마리가 보급되며 5년 뒤에는 600마리까지 늘려 전남 3천여 양봉 농가에게 나눠줄 예정입니다. 저희도 지금 내가 한 600개 정도 벌을 지금 키웠지만 제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한 300개 정도 절반가량은 많이 소멸돼 버렸다고 볼 수가 있죠. 꿀벌 집단 폐사와 실종은 지난 23년에는 10만 1000봉분, 지난해에는 4만 6천 봉분에서 발생했습니다. 기후변화로 10년 넘게 피해가 이어지면서 양봉 농가들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꿀벌 증식장 조성과 개량된 여왕벌 보급으로 양봉 농가의 걱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한평을 나비의 고장으로 각인시킨 한평 나비 대축제는 30년 가까이 남녀노소 모두의 사랑을 받는 축제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한평 나비 축제의 성공 뒤에는 황금박지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값 상승 소식이 들릴 때면 어김없이 거론되면서 골드마케팅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로 회자되며 한평 관광 산업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평 나비 대축제가 열리는 한평 엑스포 공원 내 추억 공작소. 2.1m 높이로 제작된 6마리의 황금박지상이 마치 살아서 나는 듯 누런 광채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순금 162kg이 들어간 황금박지상은 현 시세로 260억 원 안팎. 2008년 제작 당시 수입된 28억 원에 비해 10배 가까이 오르면서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황금박쥐를 보러 왔어요. 금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시대적으로 완전 투자 가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지난해 화양근린공원에서 옮겨와 상시 개방된 이후 평일에는 2,000명 안팎, 축제 기간에는 하루에 3만 명 이상이 찾고 있습니다. 황금박쥐상 기운 받고 내년에 결혼하는데 이제 남편이랑 엄청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습니다. 20년 전 한평군의 의뢰를 받아 고심 끝에 제작에 들어가 3년 만에 황금박쥐상을 완성한 병건호 작가의 감회는 새롭기만 합니다. 자신의 작품이 금값으로 평가받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작품에 대한 자긍심만은 여전합니다. 이쪽 지역에서 금에 대한 가치가 금값이 아니라 예술적 가치가 높다 그러면 이제 작가로서는 보람이 있을 텐데 내가 내 입으로 멸종 위기종인 황금박쥐 발견을 기념해 우여곡절 끝에 제작된 황금박쥐상. 골드마케팅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자 한평을 상징하는 효자관광 조형물로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주간을 운영합니다. 기념주간인 오는 7일부터 23일까지 학교 현장에서 헌법 1조와 5.18 민주화운동을 연결하는 주제 수업이 진행됩니다. 또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등 관련 문학작품을 활용한 독서 토론과 역사 해설사와 함께하는 현장 체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한화 이글스와의 주말 경기에서 지면서 3연패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기아는 오늘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하나와 시즌 5차전 맞대결에서 막판 불펜 싸움에서 밀리면서 1대 3으로 져 3연패에 빠졌습니다. 기아 선발 네일과 한화 선발 폰세는 나란히 101구를 던져 7이닝을 소화했는데 네일은 7이닝 3피안타 10탈 3진 1실점으로 호투하고도 타선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린이날인 내일 광주와 전남에 가끔 비가 내리면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정오부터 자정 사이 광주와 전남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 새벽과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틀 동안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로 강수대의 폭이 좁아 지역별로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0도로 일교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6 여수 세계선박람회 홍보를 위한 초대형 크루즈가 시범 운항합니다. 전남도는 오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금, 토요일 오후 3시 여수에서 출발해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금오도, 거문도, 백도를 둘러보는 섬 밤바다 크루즈를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섬 밤바다 크루즈는 22,000톤급 펜 스타드림으로 115개 객실과 편의점, 사우나 등을 갖췄으며 전남도민은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